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5월 21일 시장 함께 읽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는 견조했죠. 네, 다만 이게 정말 삼성전자 안 갑니다. 예. 결국 아침에 또 오르다가 오후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거래대금은 다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원전 이슈에 LNG 이슈까지 붙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독보적인 지금 주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래 대금이 글로 다 쏠려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일은 또 달바글로벌이 상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거래 대금이 좀 터질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분산은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뭐 거의 압도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안 움직이니까 뭐 특정 기업에 그냥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미국 증시 상황하고 유가 얘기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주항공주가 아침에 한번 확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이 뉴스 때문이에요. 근데 삼성이 한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지만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이 우주 발사체 사업, 그러니까 발사체보다는 발사장 있죠. 뭐 설치하고 이런 거기에 뭐 뛰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에서 나온 하반기 자료고요. 그리고 게임주, 물리 AI와 대량 추론의 시대, 반도체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올해 하반기 산업 전망 전체적으로 좀 신안해서 나온 건데 그냥 간단히 다 요약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란의 핵 협상 기대감, 에너지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에너지 관련된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국제관계 형성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카지노, 그 다음에 GB300, 엔비디아, 요 두 개는 이제 같은 주제죠.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번에 그 컴퓨텍스 2025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것들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으로는 오리온이 좀 안 좋았는데 4월 실적하고 오늘 뭐 세진중공업이 난리가 났습니다. 세진중공업, 칩셋미디어, TLB, YC캠, 동국제약, 하나솔루션, 하나머티리얼즈는 오늘 좀 아마 요 보고서도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공시로는 세보MEC, YC, 강원랜드,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조금 쉬어갑시다 해서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갔고요. 반도체도 빠졌고 풍력, 바이오, 태양광 좋았고요. 야간 선물 조금 빠졌고, 미국 금리는 4.48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달러는 좀 빠졌습니다. 환율 좀 올랐고, 유가는 약보합이었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꾸준하게 그동안 상승세 보였는데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이제 경계감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세 마감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 어제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 또 오늘은 무살레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경제정책 불확실성 크다. 여전히 관세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좀 약간 애둘러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찰스 슈왑의 리젠 손더스라는 전략가는 시장에 안일함이 있다.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후에 수석 경제학자도 주식시장 관세 인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좀 너무 간과한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도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이 낙관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낙관론이 좀 많이 퍼져 있어요. 경고를 해도 안 먹힙니다. 무디스가 신용도 강등에도 올라갈 정도니까. 근데 그래서 이럴 땐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요. 이런 분위기가 며칠 더 갈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분위기가. 그러나 어쨌든 시장이 좀 애써 또 안 좋은 부분을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그 방향으로 가버리면 또 한번 크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미국은. 그 트럼프 감세 법안이 지금 잘 안 돼요. 지금 트럼프가 민주당도 그냥 때려버렸고 공화당의 매파 의원들도 그냥 막 욕을 해버렸어요. 예. 이게 난항을 겪고 있어서 메디케이드 있죠. 의료보험. 이거 가지고 공화당의 매파 의원들은 더 삭감해라. 근데 민주당은 삭감하면 안 된다. 막 이러니까 이게 좀 제대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와 브로드컴 제외한 주요 기술주 대부분 약세 보였는데, 일단 이 와중에도 우버는 신고가 갔어요. 넷플릭스, IBM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동남아시아 4개 국가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그때 이제 바닥에서 막 2만 원부터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거를 거의 확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동남아 4개국 어디죠? 이제 이 중국이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죠. 뭐 거기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뭐 이런 데인데 여기서 대량으로 수입된 저가 태양광 패널이 미국 내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기업들, 뭐 퍼스트솔라, 하나솔루션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 결론 내려버렸어요. 관세 때리는 거예요. 3,500%예요, 최대.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태양광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마트가 가격 올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뭐 가격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뭐라고 했죠. 예, 올리지 말라고. 근데 홈디포는 안 올리겠대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말을 들었는데 이건 차이가 있어요. 홈디포는 이제 주택,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건 집을 직접 막 수리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테리어라든가. 그래서 이제 미국 소매 유통의 대표 회사고 이제 주택 관련된 그런 이제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월마트도 뭐 대표적인 소매 유통 기업이고 둘이 다르다는 얘기죠. 홈디포는 가격을 안 올리겠다.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감세 법안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10년 동안 재정 적자가 2조 7,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4천조 되나요? 한 4천조 가까이 될 거예요. 4천조가 10년 동안 늘어나요. 부채가, 적자가. 민주당은 메디케어 예산 삭감 반발, 공화당은 삭감폭이 너무 적다, 더 삭감해, 이러고 있는 거죠.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존스 하원의 의장도 지금 좀 안 되니까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디스가 이번에 신용등을 강등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강등의 배경 중에 하나죠. 아무튼 미국 정부 부채 이게 크게 지금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미국은 부채로 계속 성장했어요. 예, 그리고 미국 개인들의 재정은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탄탄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어요. 언젠가 누구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 못한다고 미국이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예, 경고 사인은 나간 거지만, 그러나 아무튼 계속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은 좀 문제가 되고, 근데 이 부채가 늘어나는 걸 성장을 통해서 많이 하면 돼요. 뭐 AI로 성장을 하거나,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왜 그럴까요? 관세, 그 다음에 제국주의,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어떻게 되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경기가 과연 좋을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부채까지 늘어나면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CATL이 홍콩 증시에 대비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왜? 글로벌 투자들이 CATL 사려고 우리나라 배터리주들 파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했고 시총이 200조입니다. LG엔솔이 한 3배 되고요. 상장 직후에 주가는 16%, 뭐 세계 1위죠. 압도적 1위예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옛날에 CATL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잘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틀렸죠. 예. 결국에 뭐 인정해야 됩니다. CATL은 전 세계 1등 기업이고 그 위치를 뺏긴 적이 없어요. 뭐 배터리도 진짜 잘 만들고 LFP도 하고, 예. 그리고 이번에 뭐 최근 5분 만에 520km 완전 충전 시 최대 1500km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공개를 하면서 기술력도 이제 앞서고 있다는 걸 공개를 했고요. 미국 비중이 또 낮잖아요. 그래서 관세 영향 별로 없어요. 그래서 CATL은 글로벌 친환경 리더로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국의 성공을 상징하는 진정한 챔피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견조한 실적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힘입어 50% 상승할 여지가 좀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요게 상장하면서 수급이 일로 갔던 좀 부분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좀 안 좋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홈디포는 이런 매장이에요. 이런 주택용품들을 판매하는 매장인데 관세를 때문에 안 올리겠대요. 이유가 있어요. 월마트의 제품의 60%는 중국산이에요. 근데 이 홈디포는 50% 이상을 미국에서 조달한대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미 다각화를 해놨고 앞으로 90%까지 늘리겠대요. 그러니까 관세 안 오고, 미국 내에서 하는데 굳이 그럼 관세가 안 붙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근데 월마트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홈디포처럼 미국 내 조달 비중이 높은 기업은 뭐 관세 때문에 올릴 이유가 없는 거고,
월마트는 다른 경우죠. 그래서 월마트는 그럼 홈디포가 안 올리니까 우리도 안 올릴까? 이러기는 또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 좀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오늘 좀 올랐고요. 지난 한 달 동안 테슬라가 43% 올랐는데 일론 머스크 이제 5년 동안 테슬라 CEO 계속 하겠대요. 네, 그래요. 제발 좀 경영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리비안도 올랐는데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 안 주잖아요. 이제 이번 법안에 의하면. 근데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 할부 구매하면 세액공제 보조금 주겠다는 거죠. 세액공제해서. 그런 보도가 있었고 엔비디아는 조금 빠졌고요. 뭐 중국 칩 수출 규제로 매출액이 좀 감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었고 알파벳은 이번에 굉장히 내용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 I/O 컨퍼런스에서 최신 AI 개발 내용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스마트 안경이라든가 검색 이런 서비스를 공개했는데 주가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알파벳과 워비파크와 같이 협업을 해서 AI 스마트 안경을 협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단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AI 비서인 제미나이가 탑재되어 사용자가 음성으로 명령할 수 있는 안경으로 이게 구글은 여기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삼성과도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홈디포는 좀 실적이 순이익이 좀 동일 매장 매출이 좀 꺾여서 주가 조금 빠졌고 D-웨이브 퀀텀은 이제 양자 컴퓨터인데 이 기업만 좀 혼자 많이 올랐어요. 이제 다른 양자가 다 같이 간 건 아니고 어닐링 컴퓨터 어드밴티지 2를 출시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계산이 아니라 문제 해결해주는 거기에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어닐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로키드 마틴, 폭스바겐, 나사 등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올랐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슈 중에선 오늘 일단 원유 얘기부터 이게 사실 좀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보. 저희 사실 이제 요거는 그 뭐죠? 예, 어디더라? 저희 투원투게더 예,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투원투게더 그 카드 뉴스로 이미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국제유가가 60달러 막 깼다가 올랐다 하는데 이유가 있죠. 이제 드디어 증산을 해버려요. 사우디마저도. 그래서 유가가 좀 많이 빠졌고 오펙 플러스가 지금 증산 결정을 했고 6월에는 더 많이 증산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 만에 하루 100만 배럴.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이제 전체 생산량의 2.5%가 증가하는 거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유가 빠질 거 알면서도 증산하는 건 일단 오펙 플러스 기강 잡기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감산하는데 이제 계속 감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사우디가 대장이잖아요. 네. 어쨌든 큰형님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아래 동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라크, 카자흐스탄이 그냥 몰래 이제 생산량을 초과해서 막 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유전도 개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유전 개발도 잘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못 팔면 나만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몰래 야금야금 판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열받은 거죠. 한번 당해봐라 너. 내가 증산하면 유가 폭락해서 돈 많이 못 번다. 이제 경고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식전주에 불과하다. 오펙 너네 나머지 국가들 말 안 들어? 내가 그러면 이제 더 늘려버리겠다. 이게 있고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의 잘 보인.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요. 저도 사우디가 일본 이유보다는 전 이것 때문에 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사우디가 이번에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갔지만 유가 폭락했잖아요. 트럼프가 선물 줬잖아요. 이제 무기 구매할 수 있게 해줘버렸죠. 원래 무기 구매 금지했어요. 바이든 때. 네. 그래서 트럼프는 기분이 좋죠. 야, 사우디가 내 말 듣고 유가 폭락시켜주네. 폭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사우디 때문에 확 빠져버렸거든요. 네. 트럼프의 공약은 휘발유 가격이 인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딱 할 수 있는 게 중동 석유값이 떨어져야죠. 그래서 사우디는 어쨌든 지금 이 공급 폭탄을 늘린 거죠. 예.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사우디가 증산할 때마다 유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국왕이 이때도 나 혼자 부담 짊어질 수 없다. 유가 폭락 30일에서 7달러. 1997년에도 유가 20달러에서 110달러로 반토막. 2014년, 16년에 이때 미국 때문에 빠졌어요. 미국이 셰일 혁명해가지고 원유를 막 공급을 증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도 사우디가 버틴겼죠. 우리는 감산 안 한다. 그래서 유가 20달러까지 간 적도 있어요. 100달러에서 이제 30달러까지. 그 다음에 이때는 뭐 2020년에는 그때 이제 코로나 때죠. 네. 그리고 이번이죠. 네. 그래서 사우디가 증산할 때마다 좀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결국 국제유가 전망치는 낮아졌고, 근데 급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는 재정 적자가 심화되니까 네온 프로젝트 일정이 좀 지연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사우디는 데이터 센터 AI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도, 셰일 기업들도 유가 떨어지면 채산성이 안 맞거든요. 그럼 조금 저걸 줄일 수가 있죠. 예, 원유 시추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러시아가 제일 피해 많이 봅니다. 유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세수가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뭐 좋죠. 유가 빠지는 게 좋죠.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까봐 걱정하지 떨어질까봐 걱정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유가 떨어지면 소비도 증가하죠. 휘발유 값이 싸지니까. 그래서 국제유가 하락은 뭐 한국한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이니까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주 얘기, 오늘 왜 이게 삼성물산이 저는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 안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물산은 원전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근데 여기에 삼성물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딱 뉴스가 떴더라고요. 장 시작 전에 떴어요, 실제. 예, 그래서 국방반도체 핵심 추진사.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뭐 LS증권 WTS든 MTS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TS든 뭐 MTS든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투원투게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투원투게더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오늘 좀 올려드린 게 있어가지고 여기. 그래서 요거는 저희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양도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요거 한번 저희 또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미국 주식. 제가 요거는 내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예요. 삼성그룹이 이제 우주산업 여기 보이시죠? 삼성그룹 우주산업 뛰어든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우주 인프라 확장 및 위성 수요 폭증으로 삼성이 우주산업 후방 인프라 진출 본격화하는데 이건 이제 핵심만 딴 거예요. 제가 삼성물산은 서울대와 협력해서 우주발사장 건설 연구 개발에 착수한대요. 그 삼성벤처투자는 미국 위성 스타트업 로프트 오피탈에 투자를 했고요. 삼성리서치는 우주항공 전문가를 영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뭔가 냄새가 나죠. 이거 삼성이 우주산업에 진출하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는 몰라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우주발사 산업은 연평균 13% 이상 성장할 것 같고 후방 사업이 되게 크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쓴 건데, 안보 목적 외에 저궤도 위성 통신은 자율주행 로봇 다양한 산업에서 끊김없는 초고사액 인터넷 통신을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 필요하고요. 요게 이제 우주산업 밸류체인 다 적어버린 거예요. 뭐 발사체 개발부터 위성 개발, 글로벌 기업까지. 저희가 이렇게 다 통합해서 이렇게 적어드리니까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저희 투원투게더 이제 뭐 그냥 좀 장점을 얘기해드리면 좀 많이 봐달라고 해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것만 뽑아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유튜브 할 때도 진짜 이제 봐야 될 것들을 다 뽑아드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뉴스 중에 봐야 될 것만 콕콕 집어서 저희가 요약하고, 이런 뉴스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밸류체인까지 다 해드리니까 여기서 이제 종목을 선택하고 그런 거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을 저희가 한 번 더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 뉴스입니다. 그래서 좀 요 뉴스 때문에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한번 이제 일제히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주항공 시장 커진다. 근데 이 우주항공 이게 발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사체도 있지만 이 발사장 있죠. 발사 시설. 요것도 필요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삼성물산이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움직였습니다. 실제 삼성물산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원전. 근데 삼성물산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에서 원전 건설 수행 능력 있는 회사 말씀드렸잖아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삼성물산 요즘에 현대건설 얘기만 많이 나왔지만 삼성물산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도 삼성물산이 했었어요. 참여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팀 코리아가 원전 건설을 이제 주도할 때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번에 체코는 대우건설입니다. 그래서 CLSA 증권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설이 돌았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루머예요. 증권가 찌라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이 찌라시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인적 분할을 할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이오에피스라는 그 셀트리온 경쟁사 있죠.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자회사예요. 그래서 갖고 있어요. 비상장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물적 분할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인적 분할은 쪼개가지고 둘 다 상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적 분할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주주들은 둘 다 가져가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이제 루머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도 급등해 버렸잖아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루머 아닌가. 지금 당장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이 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잖아요. 지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랑 원전 이슈가 겹쳐서 급등했다라고 오늘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제 올해 하반기 전망 자료인데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제목 이름이 피어 앤 그로스, 공포와 성장. 요런 단어겠죠. 경제 전망은 미국이 더 좋아요. 더 양호합니다. 미국 경기 둔화되는 건 뭐 많이들 인지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재정 정책도 한국, 독일, 중국이 더 좋죠. 돈을 푸니까. 달러는 약해질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다만 미국은 침체 가능성도 낮지만 미국이 뭐 망가질 상황은 아니에요. 미국은 가계 예금이 이렇게 많아요. 재정이 탄탄해요. 미국 정부랑 다르게. 그게 좀 특징이고, 그 다음에 관세가 오르면 미국 관세율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증가하지만 유가가 이걸 상쇄시켜버려요. 유가 떨어져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국내 민간 소비 증가율은 이제 회복될 것 같습니다. 추경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제 하반기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의 재정 정책은 코로나 때보다 강할 것 같고요. 재정 지출 확대는 경제 성장률 0.6%포인트 증가하는 요인인데,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은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3%포인트 또 감소하는 요인이니까, 결국 이제 중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근데 관세 충격이 좀 더 있어서 중국도 고성장이 좀 쉽지 않고요. 유로존은 반등 초입이고 경기가, 약달러는 하반기엔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강달러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하단은 1350원 정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채권 시장은 한국은 하반기에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경기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금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은 이제 불확실성 감소하고 심리지표 개선된다. 근데 한국은 어쨌든 고성장하는 국가 아니죠. 이제 구조적 저성장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 낮아질 가능성은 높아요. 장기적으로. 다만 올해 하반기는 추경을 하게 되면 이 효과가 생겨서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좀 오를 수는 있다. 이렇게. 근데 금리가 만약에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채권 값이 떨어지니까 채권 투자로는 좀 맞지가 않죠. 금리가 떨어질 때 우리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채권 투자는 금리 하락기가 좋아요. 금리가 높았다 꺾이면 금리 꺾이는 만큼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하반기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쭉 오른다면 오히려 그때는 채권 투자하기 좋겠죠. 왜?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금리가 꺾일 거니까요. 구조적 저성장 때문에. 그런 전략도 한번 가능하겠죠. 퀀트는 상단을 여는 건 실적인데 하단을 닫는 건 배당이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먼저 오르잖아요. 후행이에요. 우리나라 기업 이익은요, 환율의 1년 후행인데 1년 6개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요,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참 후에 이익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막상 환율이 꺾이면 우리가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선행한다, 되게 환율이. 그래서 이미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검은색 이 주당 순이익이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궤적을. 그 다음에 배당 역대 최대로 줬습니다. 더 늘어나겠죠. 요게 하단을 막아줍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게 이제 그 시가총액인데 반도체가 탑이고요. 바이오 2차전지가 그 밑에. 여기 세 개가 요새 비실비실해요. 요즘에. 그러니 증시가 안 가죠. 여기가 위로 가야지 가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가죠? 자동차는 안 가지만 은행, 조선, 기계,
방산 얘네들이 그냥 막 한 번씩 움직였죠. 여기서 이제 땡겨버린 거죠. 근데 이들이 가야 돼요. 이 삼각편대. 이 삼각편대가 급등하면 지수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러지 못하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근데 이들이 또 나쁠 게 있냐? 뭐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죠? 그러니까 바닥은 또 단단하고. 삼성전자는 이미 상승 사이클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 1년간의 예상 영업이익 중에서 예상치가 어느 수준인지 100에 가까우면 현재 12개월 1년 후 예상 영업이익이 과거 1년 내로 가장 높게 지금 보는 수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예요. 0은 바닥. 지금 삼성은 여기에요. 0에서 이제 20 왔어요. 그러면 아직도 시장 참가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해 이익에 대해서 낙관을 안 해요. 그럼 보통 그럴 땐 주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좋게 볼 땐 조심. 100에 가까우면. 그래서 나쁘지 않다. 하반기 코스피 밴드 2,500에서 3,000 제시했고, 그 다음에 지금 21세기 중상주의 맞아요. 지금은 제국주의, 트럼프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중상주의. 예. 그때 막 영국이 막 배 끌고 가서 막 식민지 지배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죠. 뭐 또 유럽 주요국이 막 금은 축적하고 스페인이 저기 남미 가서 막 약탈하고 막 그럴 때죠. 미국은 중국 수입 비중 줄이고 있죠. 예. 근데 중국의 수입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미국이 만들 수는 없어요. 의류 신발을. 그래서 그쪽은 베트남, 선박은 한국이 해주고 기계는 또 한국이 중국을 대체하고 의약품도 중국과 한국이 이제 둘 다 하지만 규제라면 한국이 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악재는 아니에요. 이번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한테 100% 악재가 아니라 일부는 중국을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호재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은 이러다 보니까 미국 대체 시장 찾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돌리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중국에서 점유율이 뺏겼죠. 예, 중국이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거를 미국과 유럽에서 보충받았죠. 그리고 미국 관세는 한국 수출을 2.3%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 0.5%포인트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건 결국 그 중국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좀 우리가 남들이 못할 수 있는 분야에서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야 되고 진입장벽이 있는 산업으로 특화해야 된다. 일본이 그랬죠. 과거에. 일본이 저런 정책으로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 정말 성장 많이 했죠. 진입장벽이 있는. 예를 들면 또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닌텐도 게임인데 닌텐도 게임을 뭐 누가 대체하겠어요. 그죠? 닌텐도죠. 그런 산업으로 이제 특화해 나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럼 잘할 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잘하잖아요.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이들이 주도주였던 것도 뭐 이런 요건에 맞았던 거죠. 근데 이런 산업들이 계속 또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황은 시장은 똑똑하다. 무형자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헬스케어 시총 비중이 많이 늘었고요.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성장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돈이 없어요. 당시에. 그죠? 바이오 기업이 돈을 어떻게 봅니까? 예. 이제 신약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주식시장에 상장 못됐으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예. 이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 조달해서 이제 더 성장하는 거. 예. 단 상장을 했으면 책임을 줘야 돼요. 주주들한테. 그럴 자신 없으면 상장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상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상장하고 나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상법 개정이 무서우면 상장되면 안 되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지 않나요? 예. 그게 무서우면. 예. 주주 가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려고 상장한 거 아닌가요? 예. 상장할 땐 주주들한테 돈을 받았는데, 예. 주주 가치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건 저는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예, 이 기업들이 왜 갑자기 이 얘기로 빠져나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공모유증 등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예,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근데 하반기에 연구개발이 AI 집중될 것 같고, 지금 양당 후보들이 뭐라고 했어요? 100조씩 투자하겠다고 그랬죠. 예, 100조 AI 프로젝트. 미국은 700조, 우리나라가 100조. 예. 그리고 좋은 기업 많대요. 올릭스, AMG 엔터, SAMG죠? S가 왜 빠져? AMG 엔터.
그 다음에 시메스 이런 로봇 기업들도 있고 좋은 기업 많다. 매출은 이마트가 다이소의 7배인데 영업이익은 다이소가 이마트의 8배나 돼요. 네이버 마진율은 하락하지만 정체하고 있죠. 쿠팡은 흑자 전환했고 상승세고. 그러니까 상장 시장이 없을 뿐이지 비상장에서 알짜 기업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올리브영, 달바글로벌 이제 내일 상장하죠. 이제 이 회사는 상장 기업이 되겠지만, 그다음 무신사, 그다음에 성심당, 이 파리바게뜨보다 이제 훨씬 높은 성장률, 마진율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똘똘한 비상장 기업도 많다. 예. 라는 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슈 좀 말씀해드렸고, 그 다음에 하반기 산업 종목이 너무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신한투자에서 나왔던 자료고, 음식료 불확실성의 대안이다. 금리 인하 원화 강세 물가 안정, 국내 식료품 출하량 완만한. 그러니까 고성장은 아닌데 해외로 가야만 성장이 나와요. 예, 그래도 가격이 안정화됐다 원자. 이거 긍정적이고, 탑픽은 삼양식품, 오리오. 그냥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유통은 대성과 추경 그리고 유통인데 금리 인하 원화 강세 물가 안정은 유통에도 좋죠. 그래서 과거 대선 때는요, 유통업종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마트, 현대백화점, 경쟁 강도도 완화됐다. 화장품은 좀 성장통이 있었지만 다시 도약한다. 좋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예전보다는 어쨌든 PR도 낮아져서 부담 없다. APR, 코스맥스, 한국콜마. 의류 참 어려웠죠. 근데 의류는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가구당 소비 지출에서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돼요. 이런데 주가 상승 바라는 건 희망 고문 같다. 그래서 결국 뭐죠? 해외로 가야 된다. 해외로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하반기 실적 부진, 그러니까 내수는 더 이상 실적이 안 나빠져야 되고요. 해외에선 성장 나오고 이런 이 조합이 맞으면 주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회사로 이제 FNF를 꼽아 주셨습니다. 엔터는 QQQ는 뭐냐면 그 나스닥 ETF가 아니고 네, 퀄리티 높은 품질 좋은 퀀턴티 양을 이제 많이 판매라는 기반의 실적 퀀텀 점프를 예상하는 기업. 그게 QQQ래요. 그래서 2분기부터 아티스트 활동, 이게 대표적인 게 엔터고요. BTS, 블랙핑크 컴백하고 티켓 가격 오르고, 네, 또 미디어는 올해 라인업 드라마 중에서 60%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중국 개방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브를 꼽아주셨고, 레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 지금 2연 수요, 예, 보복 수요 돌아오고 있고 여행도 기대를 한다. 그래서 하나투어를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인터넷은 각자 도생이다. 광고나 전자상거래 취약 지났다. 하지만 성장률이 좀 둔화돼서 좀 시간은 걸린다. 네이버는 그래도 그 커머스, 전자상거래 매출 꾸준히 좋을 것 같고요. 수분, 글로벌 트래픽이 좀 늘어나면서 광고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수브로 적어주셨고, 게임은 실적 이제 증명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요거 자체 결제 시스템, 요게 핵심이에요. 저는 요걸 시장이 지금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제 수수료가 30%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 요걸 이제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죠. 통신은 뭐 계속 뭐 주주환원 잘하고 있고, 자동차는 충돌에 좀 대비하자. 관세 부과 때문에. 이 저평가 맞는데 이 성장이 안 나오니까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나마 현대모비스나 넥센타이어가 대안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은 공급이 중요한데 하반기에 아마 감산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풍산과 포스코홀딩스를 좋게 보셨고, 정유화학은 뭐 저유가 시대니까, 그래서 특히 화학업황은 지금 계속 안 좋은데 저유가, 중국 부양책, 설비 폐쇄,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SOL, 금호석유, 효성 TNC, 롯데케미칼을 꼽아주셨습니다. 2차 전지는 정말 최악은 뭐 이미 왔는데 이제는 호재에 민감할 구간 같다. 그래서 저점 확인됐고, 유럽의 전기차 판매도 잘 되고 있고, 탈중국 노선 강화, ESS용 우리나라한테 기회고, 그래서 LG엔솔과 LNF를 좀 탑픽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좋은 건 아니지만 좀 나아지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틸리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유가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사채 발행 여유가 생겨야 되니까, 채권 발행도 필요하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좋게 보셨고, 그 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피어셀 이런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멀리 보는 자가 이긴다. 조선주, 예, 뭐 조선주야 뭐 계속 좋죠 지금. 미국의 중국 제재까지 겹쳤고, 여기다 특수선, 미국 군함 이슈까지 겹쳐서
좋은 분위기고, 현대중공업, 뭐 조선주 전반 다 좋게 보고 계시고, 방산기계는 분열과 재편이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납기일, 수주기에 확대되고 있고, 전력기기도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이죠. 건설 장비도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최악은 지나가면서. 현대로템과 현대일렉트를 꼽아주셨고, 운송은 항공은 해외 수요 견조하다. 다만 환율은 좀 부담된다. 근데 최근에 환율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 해운은 일부 좀 물동량 타격이 있을 것 같다. 관세 때문에. 택배는 단가 인상과 주말 배송 효과가 아마 실적에 반영되지 않겠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탑픽은 현대글로비스. 전기전자 스마트폰은 수요 신기술 폼팩터 업그레이드가 주가 방향성을 결정한다. 그리고 AI가 강화되고 번역에서 개인화, 이제 AI 비서로까지. 그러니까 AI 기능이 붙으면서 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IT 부품업체의 고부가 제품 생산. 그래서 실적이 지금 뭐 좋진 않잖아요. 비쌀 때 사자. 고퍼해. 그리고 저퍼. 돈을 많이 벌 땐 팔아야 된다. 약간 이제 반대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을 때 보자는 얘기고, 특히 폴더블 업체 좀 주목하자는 얘기고요. 탑픽은 삼성전기, 리노공업, TSE를 꼽아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폴더블이에요. 여기도 역시. 그래서 애플 폴더블폰 출시하니까 핵심은 덕산 네오룩스고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꼽아주셨고, 반도체는 강경 전략을 펼치자. 상반기 중국 효과로 좀 괜찮았다. AI 투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 괜찮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긍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전환점이다. 국내 바이오텍이 3건에 벌써 기술 수주를 했고, 예년과 비교하면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4월까지 3건이니까. 23년에는 전체가 3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상위 회사들이 다 파트너고요. 그래서 하반기는 큰 전환점이 도래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임상 결과 기대감만 가지고 존재를 했는데,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가치를 만드는 섹터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 시장은 D&D 파마텍과 펩트론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 좀 중요하고, 넷투가 영역에서 ABL 바이오, ADC는 리가켄 바이오, 이중 타겟은 GI 이노베이션 주목하자. 알테오젠, 펩트론, ABL 바이오를 좋게 꼽아주셨습니다. AI랑 로보티스는 이제 팔란티어 창업자 피터 트리 되게 좋은 개념이죠. 제로 투 원.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는 게 제로 투 원이에요. 기존 기술을 복제하고 개선하는 건 수평적 진보래요. 근데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게 수직적 진보.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은 기존에 있는 걸 수평적으로 확장한 거고, 휴머노이드는 없는 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이런 이제 관련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버 시메스, 현대무벡스, 고영, 소프트웨어는 레딧, 트리올리오. 그 다음에 그 의료 AI 쪽은 루닛, 토모큐브, 3빌리언 이런 기업들을 꼽아주셨고, 그 다음에 관세 무풍지대 투자 전략인데, 전력과 에너지는 산일전기, S&T에너지, 제일일렉트릭, 비츠로셀, 가온전선, 수산인더스트리, AI랑 우주 하이퍼사이클은 도전비전, 한글과 컴퓨터, HVM, 세트레가이. 관세 타격 무풍지대 수출, 경동나비엔, 백산, JS코퍼레이션, TNL, 골프죠. 보험은 투자 매력도는 높진 않대요. 증권은 그래도 DB금융은 좀 괜찮게 보고 계시고, 증권은 이제 꽃이 피었고 더 깊어진다, 뿌리가.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은행은 숫자로 증명할 것 같다. 그래서 충당금도 미리 쌓아놔서 괜찮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꼽아주셨고, 마지막으로 지주회사는 주력 사업 업황이 결정하지만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저평가돼 할인받고 있다.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도 확대되잖아요. 상법개정. 그런 수혜도 있으니까 탑픽은 SK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보고서인데 그냥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본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게임은 이제 게임 하나로 안 끝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 뭐 온라인 게임이나 여러 게임들이 있잖아요. 모바일부터. 근데 패키지 게임이라고 있어요. 패키지 게임은 이제 결국엔 그거죠. 그 콘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게임기 있죠. 요거랑 PC, 요걸 합쳐서 이제 보통 패키지 게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CD 같은 걸 이제 출시해가지고 이제 시리즈별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온라인 게임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과금하죠. 뭐 아이템 사고 이제 그런 게임과 좀 별개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고, 이게 전 세계 트렌드가 사실 이쪽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패키지 게임도 반드시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NC소프트 주가가 안 좋은 게 패키지 게임이 약해요. NC소프트가 기존에 옛날에 모바일 게임 절대 강자지만 지금은 그쪽에 밸류를 높게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회사가 23년도에 피해 거짓이란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이제 내놨던, 그 여러 플랫폼에 내놨던 그 이제 네오이즈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시프트업 있죠. 시프트업 내일 이제 중국 출시해 되는데 참 어떻게 될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제 피해 거짓, 그 스텔라 블레이드가 그 바로 시프트업이 만들었던 콘솔 게임, PC, 요 게임이고 6월 11일 날 PC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크래프톤의 인조이, 이게 100만 장을 다 넘겼어요. 근데 우리가 100만 장이 그 옆집 친구 이름은 아닙니다. 뭐냐면 어려워요. 2024년 출시된 $50 이상 패키지 게임 중에서 100만 장 이상 판매된 게 26개. 이 중 오리지널 IP는 단 6개밖에 안 돼요. 대부분 이제 리메이크, 옛날 거 리메이크하고 막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2024년 플랫폼별 출시 연도 10만 장 이상 판매 타이틀 비중도 스팀은 PC거든요. 1.2, 플레이스테이션 4.9, 엑스박스 10만 장도 이렇게 적어요, 비중이. 얼마나 성공이 확률이 낮은. 저기서 100만 장 파는 건 대단한 거예요. 1000만 장 판매하는 것도 있죠.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래서 스팀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이 전체 시장은 계속 커져요. 근데 흥행하는 게임이 나오냐 마느냐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CD 프로젝트라는 회사가 더 위쳐3라는 게임을 내놨거든요.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사이버펑크인데, 이거 이제 그때 출신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부터 주가 날아간 거 보세요. 무섭게 가죠. 그래서 대형주 탑픽은 이제 크래프톤, 시프터 이렇게 꼽아주셨고, 중소형주는 네오이즈, 이 세 개 다 패키지 게임을 합니다. 크래프톤은 인조이 출시한 지 7일 만에 100만 장 팔았어요. 그 다음에 서브노티카라는 2가 또 나옵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또 원래 있죠. 이건 뭐 모바일 뭐 이런 PC도 있지만 워낙 또 잘 나가는 게임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잠깐 끊고 어디 좀 갔다 와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이제 여기 크래프톤, 맞아요. 크래프톤 얘기했었고, 이제 아무튼 이제 배틀그라운드란 게임이 워낙 강력한 게임인데 여기에 저런 것들이 붙으면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프터,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이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출시 10개월 만에 200만 장 팔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행을 했고 팬덤도 형성이 됐고, 근데 PC판이 다음 달 11일에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일 이제 그거죠. 니케, 승리 여신 니케가 이제 과연 얼마만큼 성공, 내일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매출 순위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네오이즈는 피해 거짓, 요게 누적으로 250만 장 팔았고요. 이제 확장팩이 또 나온대요. 그래서 저런 게임 하나 만들고, 보통 이런 게임은 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그냥 하나 사요. 한 5, 6만 원 하거든요. 그걸 사서 마치 이제 우리
영화 보듯이 이제 지불하고 하나 사고 그걸 게임을 하고 그걸로 사실 끝나요. 그래서 초기에 판매가 확 늘었다가 점점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후속편을 계속 개발하죠. 근데 그걸 하려면 게임이 흥행해야 후속편이 나오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후속작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좀 흥행을 이어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 뭐 닌텐도 같은 게임들 있잖아요. 닌텐도의 그 슈퍼 마리오, 막 이런 젤다의 전설, 막 이런 게임들이 막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팔리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는 요 세 개 기업이 그런 걸 좀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네오이즈, 뭐 시프트업, 크래프톤을 적어주셨고, 특히 네오이즈는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좀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게임이 잘 팔려야 되겠죠. 판매가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이제 물리 AI와 대량 추론의 시대라고 이게 적혀 있는데, 물리 AI 등장이, 물리 AI가 뭐예요? AI, 그러니까 로봇하고 자율주행에 AI 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기술 격차가 중국과 미국이 이제 서로 좁혀지고 있고,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이제 액추에이터라든가 X바이 와이어는 이제 부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밸류체인을 좀 주목하.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알로아였나? 제가 한번 이제 옛날에 한번 로보티즈 소개할 때 함께 배우기 한번 올려드린 적 있죠. 그때 영상 한번 보여드렸던 걸로 제 기억나. 알로아, 구글이 만든 거죠. 여기 그 로봇팔 액추에이터를 로보티즈가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여기도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액추에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일론 머스크가 강조했던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 액추에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찾아냈던 기업이 로보티즈였던 거죠, 당시. 예,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X바이 와이어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부품들. 그래서 이 모터,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품들 수요가 이렇게 앞으로 증가할 거고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린 X바이 와이어는 이건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본 거고요. 자동차 산업에서 적용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계식 연결 장치를 이제 전자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 부품인데 그 기계식으로 연결된 장치를 전자식으로 해주는. X는 여러 가지를 뜻해요. 다양한. 그걸 좀 스티어, 브레이크, 트로틀, 시프트 다 이런 이제 앞쪽에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존의 기계식은 스티어링이 있잖아요. 스티어링 컬럼이 있고 이게 기계식으로 실제 그냥 부품만 연결한 건데 물리적으로 이 X바이 Y는 뭐냐면 여기다가 반도체를 집어넣어요. 컨트롤, ECU를. 그래서 얘가 컨트롤 해주는. 그래서 모터를 달아요. 모터를 달아서 얘가 이제 전자식으로 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붙는 부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이제 추론 인프라 확장 구간에 진입을 했고 추론이 훨씬 더 시장이 커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GB300과 루빈 시리즈 등의 GPU, GPU죠, GPU.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추론 엔진을 좀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엔비디아는 그 AI 공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AI 공장, AI 팩토리라는 개념을 넣었고요. 그리고 GB300은 이게 출시가 늦니 많이 막 이랬는데 하반기에 출시할 거라고 했어요. 했고, 그리고 다이나모는 새로운 AI 추론 엔진 스택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다른 것 떠나서 이제 우리가 훈련했잖아요. AI가 이제는 뭐죠?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아니, 학습이 아니라 추론.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운 다음에 문제 풀죠. 그걸 추론이라 그러죠. 학습은 공부하는 거고. 그 시장이 본격 성장하고 HBM은 더 커집니다. 추론 시장으로 갈수록. 그래서 여기의 독주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하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요 절벽 우려 뭐 크지 않다. 이런 내용도 있고, 관세로 인한 선수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중화권 업체들이 서버 PC, 모바일 등 수요 주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제적 재고 비축 수요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어쨌든 딥시크 이후 활발해진 AI 투자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전략은 일단 이제 비중 확대 전략이고 유지하고요. SK하이닉스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삼성전자는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아직 엔비디아에 못 들어갔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한화비전과 테스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기업은 현대모비스 여기에 그 X바이 와이어 부품 공급 기회 확대될 걸로 보고 액추에이터 만들어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예, 거기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개발하고 있고, 예, HL 만도는 뭐 테슬라, 현대차, GM 등의 여러 부품들, 자율주행이나 이런 엑스바이 와이어 부품 이런 것들을 수주하고 있고, S&T 모티브는 모터 만듭니다. 근데 여기 엑스바이 와이어 시스템 내에도 모터를 공급하고 있대요. 로보티즘 뭐 워낙 유명하죠. 예, 액추에이터. 하나비전은 이제 HBM. 근데 한미반도체가 한번 이제 주가 팍 오른 적 있잖아요. 이제 하이닉스에 공동으로 들어가요. 원래는 하이닉스를 완전 결별할 줄 알았거든요, 시장이. 그게 아니라 이제 한화랑 한미는 같이 나눠 갖는다. 하이닉스 장비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데 하나비전이 좀 최근에 좀 약간 흔들리고는 있지만 하나비전의 보안 사업 가치가 2.8조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보안 사업 가치가 2.8조면 주가 55,000원이 바닥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 보안 사업 가치가 시큐리티가 2.8조라는 가정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나온 보고서 과정에 의하면, 예, 2.8조면 55,000원. 그러면 55,000원이면은 반도체 장비 가치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하나비전이 많이 흔들린다면 또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테스는 SK하이닉스 D램 투자 증가할 때, 요새 테스도 많이 얘기 나오죠. 전환 투자 수혜, 신규 투자 수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이란 핵협상 기대가, 이란과 핵협상 할지는 몰라요.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시리아랑 지금 미국이 좀 갑자기 가까워졌죠. 시리아랑 친한 국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지렛대로 해서 이란과 협상하지 않겠냐. 이거는 유가 하락 재료입니다. 이란이 핵협상을 해서 시장이 나오면 이란의 원유가 증가하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네, 이슈가 좀 될 수 있겠죠. 유가 하락 재료고요. 그 다음에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전유진 연구원님이 IM증권에 통상 미국은 중동 내에서 사우디, 이스라엘은 우방국이죠. 이란과 시리아, 예멘은 적대국입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 왕따 당하고 있어요. 얘기도 없어요. 이번에 가서 누구 만나고 왔죠? 사우디. 예. 그 다음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보통 이스라엘 가거든요. 안 가요. 예. 그리고 시리아랑 갑자기 협상을 해가지고 시리아 규제를 풀어버렸어요. 비즈니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방국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트럼프 생각엔 적대국이어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도움되면 우방이에요. 그렇게 좀 가고 있어요. 그 돈 되는 국가만 만나겠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버렸던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국제관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방은 이제 옛날 우방이에요. 이제 이득이 되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변화가 있었고, 카지노 요즘에 분위기 좋죠. 그래서 확인의 구간, 인바운드 확대, 중국인 단체 관광객 3분기에 비자 면제될 것 같고, 그리고 1분기 중국인 관광객이 112만 명인데 코로나 이전에 84니까 아직 다 회복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뭐죠?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일본인은 벌써 98% 회복됐고, 그래서 엔화 강세 흐름이 또 한동안 이어질 것 같고 해서 어쨌든 일본인도 오지만 좀 중국인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 방문객 여기까지 회복이 됐고요. 요 고점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보세요. 요게 약간 옅은 색 있죠. 이게 드림타워 카지노예요. 폭발해버렸죠. 롯데관광개발이 요즘에 주가 오르는 게 이제 저런 부분이죠. 롯데관광개발의 드림타워 카지노가 이때 오픈했거든요. 2020년에. 예,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반도체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이번에 컴퓨텍스 2020에서 핵심은 엔비디아가 GB30을 3분기에 출시하기로 했어요. 이거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출시한다. 요 내용 하나가 있고, 요게 그래서 그 KB증권 얘기고요. 예, 그래서 요 출시 지연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요걸 좀 일부 해소시킬 것 같다.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투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뭐냐면 엔비디아 NV링크 퓨전이라고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이제 이 그 이름도 어렵네. NV링크 퓨전에 이 여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 반도체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거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그 새로운 이제 결합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칩 있죠. CPU, GPU, 주문형 반도 이거를 결합해요. 엔비디아 칩만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브로드컴이 칩도 넣을 수 있고 이걸 그래서 연결해서 엔비디아가 플랫폼 역할을 해주겠다. 다른 회사 칩도 써라. 이걸 갑자기 이제 내놓은 거예요. 자기네 칩을 이제 그럼 이제 엔비디아 칩을 안 써도 된다는 건가? 그건 아닌데 다른 회사 칩도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플랫폼을 하겠다. 네. 그러면 퀄컴이 데이터 센터 CPU 시장 진입 선언했거든요. 퀄컴 칩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CPU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퀄컴이 아마 여기서 핵심적인 CPU 공급사 되지 않겠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퀄컴의 입지가 좀 좋아질 거로 좀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요. 삼성전기에 유리하대요. 삼성전기는 주문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이 있거든요. 여기 노출도가 되게 커요. 네. GPU는 노출도가 없어요. 근데 주문형 반도체, AI, CPU 이쪽에 노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퀄컴이 잘해서 여기 진출하잖아요. 삼성전기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좀 달라진 점이죠. 그래서 삼성전기한테 좀 이번 엔비디아 그 컴퓨텍스 2025에서 젠슨왕 발언은 긍정적이었다. 삼성전기한테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반도체까지 했고 이제 기업 분석 좀 해볼게요. 오리온이 오늘 좀 안 좋았는데 그 실적이 그 4월달 실적이 뭐 이게 이거 표면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중국이 좀 약간 안 좋았어요.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역성장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경쟁사가 춘절 재고 물량을 처리하려고 공격적으로 싸게 판 거죠. 그러니까 오리온이 좀 타격을 받았어요. 경쟁사가 5일까지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흔들렸던 거죠. 근데 이거는 오래갈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PER 10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좀 올랐다가 빠지는 건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 같고 해외에서 성과 내는 업체니까 그런 부분은 뭐 긍정적이고 이번 경쟁사의 재고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 많이 올랐었죠. 한번 오른 상황에서 4월 5일까지는 조금 이게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세진중공업이 오늘 뭐 놀라운 주가 상승을 좀 기록을 했지만 조선 밸류체인 중에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는 어쨌든 이제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9%나 이제 증가하면서 이익률이 19%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사모보다 높은 수익성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나오션의 이제 데크하우스 및 엔진 케이싱 물량, 요게 이제 200억 중에서 일부 추가 정산금이 반영됐고, 이 액화 이산화탄소 탱크 있어요. 이 보관하는 이 탱크가 굉장히 비싸요. 수익성이 좋아서 이익률이 증가했던 거죠. 그래서 매출은 조금 하향 조정하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올렸다. 그리고 연간 데크하우스 선원들이 지내는 공간이죠. 요게 예정 척수는 조금 감소해요. 예. 그래도 어쨌든 수익성은 좋아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25년을 시작으로 탱크 인도 물량은 증가하고 고수익성의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그리고 LNG 벙커링선 아니죠. LNG 연료를 주입해주는 요거 탱크가 세진중공업이 한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도 담겨 있고 그래서 현대미포의 LNG 벙커링선 수주 그러면 세진중공업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시장에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현대미포 막 가는데도 세진중공업은 잘 안 갔죠. 근데 이제 어쨌든 뒤늦었지만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PER 12배로 뭐 비싸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요. 좀 뒤늦게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거 좀 보여드리면 오늘 이제 그 뭐죠? 예,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세진중공업이 아주 그냥 상갔군요. 제가 상한가까지 못 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고점 돌파할 때 여기거든요. 요번에도 돌파 못했죠. 보통 이렇게 뚫으면 위가 열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저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차트 보고 이제 따라 들어간다 그래요. 네. 보통 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자, 현대GF홀딩스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한번 요거는 되게 좋은 사례예요. 차트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기업 분석 저도 뭐 이렇게 이런 공부들 많이 하지만 차트도 알면 뭐 당연히 좋습니다. 여기 딱 보이시죠? 네.
여기서 그럼 매수잖아요. 그죠? 돌파하니까 거래도 많이 나오고 정석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시초가 깨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여기서 일단 손절하고 나가셔야 돼요. 현대 GF홀딩스를 회사의 내용 우리가 정확히 알고 분명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럼 사실 여기서 사야 돼요. 중장기 투자하신 분은 여기서도 사야 되고요. 여기서도 모아야 돼요. 근데 차트로만 보면요. 여기서 손절 나가야 됩니다. 깨졌거든요. 시초가를. 이 돌파한 지점의 시초가를 깨면요. 손절매예요. 예. 그리고 언제 다시 사느냐? 여기서 다시 사야죠. 이날 돌파하죠? 보이시죠? 이번엔 제대로 가죠. 그게 기술적 분석 매매예요. 원칙은 지켜야 돼요. 예. 다만 기술적 분석과 하는 거랑 이제 이 기업의 가치만 보고 하는 거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사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은 손절매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야 차트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세진중공. 어제 그 휴메딕스 설명해드렸잖아요. 어제 기억나세요? 오늘 시초가 깨면 손절이다. 근데 이거는 매수 신호가 떴다. 그죠? 정말 월봉에서 얼마만입니까?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돌파해버렸거든요. 이 부분. 그죠? 예. 그래서 어제 시초가가 손절매인데 이렇게 물론 뭐 앞으로 또 더 갈지 건 제가 모릅니다. 근데 시초가 깨지면 손절매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예. 세진중공업도 똑같은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기업은 잘 알지만 만약에 오늘 내가 이 흐름을 보고 쫓아갔다면 오늘 시초가 깨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뭐 상한가 갔으니까 당장은 깨진 않겠죠. 예.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여러 개를 좀 알려드렸지만 기초적인 거 이런 것들은 진짜 알아놓으시면 되게 괜찮아요. 예. 제가 기술적 분석한 거 중에 이런 게 좀 가장 확률이 높았어요. 회사 내용 이제 성장하면서 좋아지면서 다만 어떤 너무 뉴스 있잖아요. 뭐 일회성 뉴스나 뭐 어떤 뭐 소문이나 이런 걸로 갑자기 급등했을 때 이런 차트가 나오면 그건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실적, 성장성 이런 걸로 같이 가는 거. 그럴 때 저런 차트가 나오면 되게 좀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진중공업이 오늘 전고점은 완전히 시원하게 뚫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칩셋 미디어는 뭐 옛날에 우리 공부 많이 했지만 요새 좀 안 좋죠. 이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는 코덱. 차량용이나 뭐 이게 CCTV나 이런 데 들어가는 한마디로 그 코덱 비디오 영상 정보를 이제 코드 형태로 변화해서 우리가 실제 볼 수 있게 해주는 반도체 설계 자산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경쟁사는 이제 여기 뭐 프랑스 기업도 있고요. 라이선스 처음 개발할 때 들어가는 매출, 로열티는 이제 양산 들어갈 때 계속 받는. 로열티 매출은 이제 자동차, 셋톱박스 이런 데 있고요. 라이선스 매출은 주로 신규 제품 개발. 중국 기업들, AI 기업들이요. 신규로 이제 개발할 때 그때 IP를 제공합니다. 그 IP 가지고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중국 좀 비중이 높아지면서 좀 성장을 했었고 차량 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자율주행차 내 영상 처리 수요가 좀 증가세인데 대부분 NXP,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모비라이 이런데 반도체 제조사 이걸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근데 차량이 점점 전정화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되면 이런 게 이 차량 영상 처리하는 수요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갈수록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달린 차량은 6개가 들어가고요. 코덱이. 그 다음에 코덱 개수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 BYD, 웨이모는 자율주행이죠. 완전 자율주행. 여기는 10개 이상이 들어가요. 최소 10개 정도의 코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증가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비자율주행차보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열리기를 칩셋 미디어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안 열렸어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코덱을 NXP, TI, 모비라이 등을 통해서 BMW, 폭스바겐, 르노, 리쌍, 혼다 등에 공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주력은 중국 쪽이에요. 중국 반도체 설계 산업이 확대되면서 중국에서 영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국향 매출은 이제 어쨌든 그동안 좀 잘 나왔고 뭐 데이터 센터용도 있고요. 셋톱박스 있죠.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 케이블 TV 같은 거 보시거나 IPTV 보실 때 거기 셋톱박스 있죠. 예, 거기 들어가는 I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들어가는. 그래서 그 수요가 있는데 다만 셋톱박스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요새 스마트 TV가 나오니까 그거는 조금 위험 요인일 수는 있고요.
근데 어쨌든 중국향 가전 영역 로열티 매출 중에선 대부분은 셋톱박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셋톱박스도 중국은 괜찮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향 매출은 2022년 77억에서 23년 170억으로 좀 증가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이제 코덱이 있나 봐요. 예,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요 APV 표준이 기존 코덱 대비해서 화질이 좀 우수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가 옛날에 요걸 쓰는 그 코덱에 대해서 그 로열티를 지불했는데, 새롭게 이걸 하겠다는 것 같아요. APV 표준으로. 예,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이제 요 코덱을 칩셋 미디어랑 같이 하겠다. 요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같이 하는 건 긍정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개발이 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될 거고요. 예, 스냅드래곤, 그 퀄컴이 설계한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성공하면 칩셋 미디어는 좋을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니까. 예, 그런 부분도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자율주행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율주행 시장이 커질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LB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모듈 회사죠. 반도체 DDR5 이쪽이 중요한데 여긴 견조하다. 1분기 매출은 뭐 기대치를 좀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과 매출도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노도 7월부터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좋대요. 관건은 수익성인데 수익성이 좀 잘 안 나오나 봐요. 여기 좀 아쉽고, 예, 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금으로 좀 주로 만들다 보니까 참, 예, 금 가격이 떨어져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최근에 금값은 좀 꺾였으니까 그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CXL, 소캄 이런 데 수혜 받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약간 기대감 갖고 볼 필요 있는데 좀 시간은 걸리는 것 같고, Y시키면 이제 EUV 린스, 이제 EUV에 들어가는 린스는 소재입니다. 이제 EUV에 들어가는 아마 포토레지스트인가요? 그거 원료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게 고객사양으로 최근에 진입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도 해요.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포토 소재도 단독으로 공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EUV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올해 내년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동국제약 요즘에 분위기 좋죠. 일단 실적이 좋아요. 매출과 이익이 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특히 뷰티, 화장품 부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인수했던 미용기기, 또 화장품 ODM도 지금 꾸준히 좋은 분위기고, 의료기기 부분도 1분기에 좀 부진했는 이번에 성장으로 전환됐고요. 뷰티 사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사업 중에 뷰티 사업 비중이 한 35.3% 정도까지 늘어났고, 화장품 사업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높은데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한 적 없어요. 그리고 본업도 잘해요. 동국제약하면 인사돌로 유명하죠. 예. 그 조영제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예. 뭐 자회사 통해서 PER도 10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실적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고, 하나솔루션이 어쨌든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좀 뭐 주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데, 뭐 아직은 결정된 게 없어요. 미국 공화당의 법안에서 2031년까지거든요. 이번에 초안은 2031년까지만 보조금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서 28년으로 단축시켰어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근데 당연히 만약에 28년으로 축소되면 안 좋죠. 보조금을 이제 그때만 받고 그 후로 못 받으니까. 오래 받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안 좋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다. 이 보조금 줄어드는 거 하나솔루션만 줄이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줄이는 거니까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한테만 손해는 아니다. 예, 그리고 중국을 규제하는 건 맞거든요. 중국은 더 피해를 받게 되고, 예, 그래서 장기적인 태양광 시장 성장 눈높이를 좀 낮추는 건 맞대요. 저게 만약에 저렇게 단축이 되면. 근데 이미 이 트럼프 행정부 시작부터 성장의 가속화를 기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는 건 맞지만 기대감도 아주 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수직 계열을 갖춘 기업이거든요. 그 가치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좀 부정적인 이슈 나왔는데, 다만 이것도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화당 법안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대로 될지 또 바뀔지 지켜보면, 그래서 약간 당분간은 불확실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오늘 좀 급락했는데 BNK 투자증권의 이민희 연구원님이 좀 약간 보고서가 내용이 좋진 않았어요.
1분기 실적도 안 좋았지만 그 도쿄 일렉트론의 극 좋은 시각 장비 있죠. 요게 삼성전자 이제 낸드 V10부터 본격 공급할 거로 좀 전망하고 있는데, 다만 평택 네 번째 공장 가동 시기가 미뤄지면 공장 가동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좀 미뤄질 것 같아서 조금 안 좋다.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의 저 식강용 부품 링이라고 그러죠. SiC 매출도 좀 계속 감소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안 좋게 좀 약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관세 영향은 모든 반도체에 다 적용돼요.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저 P4 공장 가동이 좀 빨라져야 된다.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가는 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것도 다 못한 거예요. 지금 좀 밀려 있어요, 보고서가. 1시간이 넘어 그러네요. 일단 그래도 이제 오늘 한 건 해야죠. 그래서 세보 MEC는 반도체나 공장 있죠. 어떤 이제 뭐 어떤 공장 구축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배관 같은 클린룸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세보 MEC가 이번에 수주를 누구한테 따냈냐면 SK 에코플랜트. 근데 에코플랜트는요, 하이닉스 공장 만들어주는 건설사예요. 27년 5월 31일까지. 요걸 보면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거, 아, 용인에 지금 반도체 1공장 짓고 있거든요. 요거예요. 이제 착공 들어가요. 이제 5월부터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요게 27년 5월에 끝나요. 고고 공사예요. 거기에 에코플랜트가 내부 공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세보 MEC가. 아, 그럼 요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 아, 용인 공장이 이제 삽뜨는구나. 예. 그래서 반도체한테는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총 투자 금액 9.4조고요. 여기에선 첨단 반도체 만들어집니다. HBM, 차세대 DRAM 반도체, 뭐 DDR5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용인 클러스터가 핵심이고 앞으로 4개 만들어요. 이 클러스터를. 그러니까 마치 그 삼성전자 평택 P1, P2, P3, P4처럼 그렇게 용인 쪽에서 가겠죠. 세보 MEC는 클린룸과 기계 전기 배관 설치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린룸이고 먼지 하나 있으면 안 돼요. 온도도 적정해야 되고 이런 거 만들어요, 안에. 그래서 반도체 공장 딱 이렇게 사진 보면 이게 방호복 같은 하얀 거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장 외형은 SK 에코플랜트, 세보 MEC는 내부를 담당한다. 그래서 PER 3배밖에 안 되고요.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공장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부족했는데 이제 드디어 들어가니까 긍정적일 것 같고, YC는 반도체 검사 장비, 웨이퍼 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약간 긍정적일 것 같고요. 강원랜드가 또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영업장 일부 테이블 베팅한도 또 상영해 줬어요. 블랙잭 2대, 포커, 텍사스 홀덤 포커 2대인데 요 베팅 한도를 또 올려줬습니다. 얼마 전에 바카라 있죠. 바카라 2대 올렸고, 여기 또 블랙잭 포커도 10만원에 30만원. 이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강원랜드한테는 좀 긍정적이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여기 문양근 사내이사가 무려 7억, 이분이 대주주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7억 이상 매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제 오르면서 잘 견조하게 끝났고요. 다만 위는 아직도 진짜 답답합니다. 위가 안 열려요. 그래서 그건 좀 약간 아쉬운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좀 오늘은 반등을 해줬고, 외국인도 요즘에 사고 있고요. 예. 외국인이 환율 떨어지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 요즘 원달러 환율 계속 떨어지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오늘 섹터로 보면 오늘 뭐 조선기자재, 아까 세진중공업 상한가 가는 바람에 오리엔탈 전공, 동방성기, 막 케이프 이렇게 못 올랐던 좀 약간 왕따 당하던 기업들이죠. 여기가 완전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다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미포조선, 예. 건설주는 오늘 삼성물산, 현대건설, 원전 관련된 기업들 그냥 폭발해 버렸습니다. 증권주 여전히 좋고요, 분위기. 오늘은 부국증권, 우주항공은 아시죠? 오늘 그 삼성 우주항공 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뭐죠? 세트레가이죠. 예. 그래서 오늘 세트레가이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에 좀 호재 있어서 갔고, 방산주도 오늘 괜찮았고요. S&T 모티브가 오늘 좀 좋았네요. 그리고 유리기판도 오늘은 좋았습니다. 드론 관련주도 좀 좋았고, 근데 여기 우주항공이 엮여 있어서 같이 좋았고, 종합상사는 삼성물산이 가서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좋았는데 다만 오늘 화학섬유 좀 빠졌고 카지노는 오늘 좀 빠졌어요. 예. 근데 롯데관광개발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정차 많이 올랐어요. 보이세요? 예. 근데 빠져줘야 또 기회가 생기겠죠. 다만 롯데관광개발도 너무 단기에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눌림목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또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좀 빠졌고요. 반도체 좀 빠졌고 항공주도 오늘 조금 약간 아쉬웠고 전선주도 좀 쉬어갔습니다. 크게는 안 빠졌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올랐는데 뭐 이런 기업들이 일부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삼성바이오 아까 설명해드렸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물산, 오늘 삼성그룹주는 삼성전자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SDS도 갔어요. SDS도 오늘 호재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이거 지배구조 재편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인적 분할 얘기 나오고 삼성바이오 이거 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지배구조 재편하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른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배구조 재편으로 좀 일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좀 빠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알테오젠 좋았고 펩트론 바이오 좋았습니다. 다만 오늘 코오롱테슈진 빠졌고 젠백스가 많이 올랐네요.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올릭스, JNTC, 덕산네오룩스가 오늘 덕산네오룩스 한번 차트 보실래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덕산네오룩스 이게 매수 차트입니까? 매도 차트입니까? 아까 그때 제가 설명해드린 그 차트죠. 네.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갖고 있으면 불타기라 그래요. 불타기 올라갈 때 사는 건데 단 여기죠. 이건 명확해요. 35,000원이 저항이죠. 이걸 뚫었죠. 손절이 어디입니까? 35,000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그런 전략이에요. 네, 전략 자체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제 OLED 기대감이 있죠. 블랙 PDL이라든가 애플 폴더블 이제 내년에 나오니까 그런 수혜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덕산네오룩스가 움직였다는 거 폴더블 폰 관련주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차트도 좋고 오늘 좀 오랜만에 진짜 분위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태성 이제 유리기판 비치로셀 다만 하나모티리얼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니 그게 이렇게까지 11% 빠질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뭐 많이 우리나라에도 조류독감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니커가 좀 급등했고 하나솔루션 다시 급등했고요. 반면에 오늘 SK 이터닉스, 율촌화학, 대형포장 이런 기업들 2차전지 좀 부진했습니다. 코스피는 인공위성, 우주항공 좋았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오늘 비나텍, 인벤티질은 비만 그쪽이죠.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실리콘트 좀 빠졌고요. 그리고 CS 베어링 좀 일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주 너무 좀 내용이 많아서 1시간 16분이나 걸렸는데 좀 듣기 좀 힘드시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은 좀 꼽으셔가지고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